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타운을 관할하는 LA시 10지구 시의원 선거에 재도전한 그레이스 후보가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예비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선거 캠페인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보험사들로 하여금 대형 산불에 취약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모라토리엄, 즉 일시 중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인기 영화 배우 차인표와 위키김이 제작과 배우로 참여한 영화 헤븐 퀘스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의 시사회가 지난 4일 저녁 다운타운 LA 리걸 시네마 LA 라이브에서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북한 관련 보고서를 받으면서 서울이 왜 북한과의 경계에 그렇게 가깝냐면서 주민들이 이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혀 꽉 막힌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촉진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는 5일 한미가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타운을 관할하는 LA시 10지구 시의원 선거에 재도전을 한 그레이스 후보가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예비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선거 캠페인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후보는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겠다면서 이번 선거에 한인 사회의 지원과 결집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레이스 후보를 이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허브에 쓴 LA 시의장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는 LA 10지구 시의원 선거에 재도전한 그레이스 유 후보가 내년 3월로 다가온 예비 선거를 앞두고 많은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015년 첫 시의원에 도전해 고배를 마셨던 그레이스 유 후보는 당시 약 30%의 득표율인 4,100표를 받아 아쉽게 패한 바 있습니다. 허브웨슨 시의장은 당시 8,800여 표로 3선에 성공했었습니다. 첫 도전의 실패를 딛고 재충전해온 유 후보는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겠다며 이번 선거에 한인 사회의 지원과 결집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준비해온 거죠. 그때 당시에 저를 찍어주신 분들 표도 벌써 얻었고 그분들 응원을 받으면서 저는 더 좋은 시작이죠. 유 후보가 내년 3월 예선을 통과해 결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약 8,000표가 필요하며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당락을 결정짓게 됩니다. 한인사회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인 한미연합회에서 사무국장으로 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운동가로 활약한 유 후보는 타운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한인타운을 지키려고 저는 올림픽 경찰서 구역 만들 때도 제가 한미연합회 사무국장 때 3년 넘게 노력해갖고 얻어온 거예요. 한인타운을 지킬 수 있게 저는 작년에 이슈들, 뱅글라데시, 홈리스 쉘터 이런 거 저는 늘 나와서 대표적인 지도자로 나왔었는 사람이고요. 유 후보자는 타운 내 노숙자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난 해소, 주차 문제 해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정부기관 한국어 지원 서비스에 주력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밝혔습니다. 유 후보는 오랜 커뮤니티 활동으로 다져진 경험을 토대로 투명하고 체계적 시스템이 구축된 한인타운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옳은 일을, 정직한 일들을 계속 시하고 conversation을 하면서 policy change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 다른 분들이 알아줘서 그분들이 그레이스를 꼭 찍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도움이에요. 그레이스 유 후보는 현재까지 약 35만 달러의 선거 기금을 확보했으며 50만 달러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캠페인을 위해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그레이스 유 선거 캠페인 자원봉사자 지원 문의는 전화 424-333-0379번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인기 영화 배우인 차인표와 위키김이 제작과 배우로 참여한 영화 헤븐 퀘스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의 시사회가 지난 4일 저녁
다운타운 LA 리걸 시네마 LA 라이브에서 열렸습니다. 남궁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리걸 시네마 LA에서 영화 헤븐퀘스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의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사회에는 차인표와 리키 김, 시네라, 그리고 행사 후원을 맡은 오픈뱅크 민김 행장과 관계자들을 비롯해 영화 프로듀서인 댄 마크, 감독을 맡은 맷 빌런, 배우로 참여한 패트릭 톰슨, 피타 서젠트 엘렌 포월 등 헤븐퀘스트 배우와 제작팀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영화 헤븐퀘스트는 존 버년이 1600년대 발표한 소설 천로 역정을 기반으로 각색한 액션 판타지물이며 극중 차인표는 주인공을 지키는 수호자 엘더 역할로 리키 김은 북쪽 왕국의 왕자 엘리카 역할을 맡았습니다. 각각 사람들의 인생도 그 고비가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 어떤 주인공이 계속 넘어지고 일어나고 어떤 벽을 뚫고 배우고 성장하고 그 작은 영화의 작은 메시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메시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 분들 모시고 같이 프리미어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었고요. 특히 지금 LA 지역이나 뭐 이렇게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교포 배우나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작은 시도를 보고 아, 저분들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헤븐퀘스트는 화제의 영화 레버넌트와 헝거게임의 편집 작업을 했던 편집자 리처드 몰리나가 참여하는 등 아시아, 미국, 유럽 등 세계 사람들이 스태프로 참여했습니다. 감독 맷 빌런은 전반적으로 기독교의 세계관을 담고 있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So we wanted to do it more in a symbolic, allegorical, fun. We wanted to make a fun movie that had action and fantasy and costumes and creatures. We wanted to do something that people of faith could enjoy too, but also that could bridge the gap. And if you're watching this as someone who's maybe not a believer, you would say, this is just a fun movie. Like, I really just enjoyed this movie and this story. 시사회에서 뜨거운 호응을 자아낸 헤븐퀘스트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단체들끼리 또 우리 한인들끼리 마음을 하나로 뭉치면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인표는 미국 영화사에서 제작하는 3편의 영화 출연 계약을 완료해 미주 한인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TV 남궁설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보험사들의 대형 산불에 취약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모라토리엄, 즉 일시 중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 빈발하면서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주느라 많은 돈을 쓰게 된 보험사들은 화재 취약지 거주자들을 상대로 보험 계약을 취소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조치는 보험사들이 1년간 최근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나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소 8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1년간 화재 위험을 이유로 보험을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은 한 보험사에 수십 년간 가입하면서 단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보험을 잃고 있다며 산불 위험을 이유로 보험갱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면 보험 시장을 안정시키고 해법을 찾아낼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을 잘못 계산한 보험업계의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인 피터 김 씨가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 시장으로 선출돼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라팔마 시장직을 수행합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밀어붙이고 있는 윌서 사립초등학교 시설 장기 임대안을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불허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한국학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4일 주 검찰 측은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들을 만나 이사회 측이 세원약 초등학교 측과 맺은 윌서 사립초등학교 건물 장기 임대 계약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3천 건으로 전주보다 만 건이 줄었습니다. 최근의 증가 흐름에서는 벗어난 모양새입니다. 2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4월 중순 이후로 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불법 체류 이민자 색출을 목적으로 일부 주에서 차량국의 운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다카다사의 결함 에어백을 달고 미국에서 팔린 차량 140만 대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리콜 대상은 1995년에서 99년 사이 다카다가 생산한 특정 종류의 에어백을 장착한 BMW와 토요타, 혼다, 미쯔비시, 그리고 아우디 등 차량입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시에 택배 전기 자전거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교통 체증 해결과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위해 택배 전기 자전거 100대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지역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25년 내 15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620만 명에서 무려 24% 이상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비해 도로 확장은 물론 신규 주택 건설 등이 추진됩니다. 10대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한인 대학생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달 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미국인 이용자 1억 1천만 명을 대표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팔로알토의 한인 대학생 미스티 홍 씨는 틱톡이 자신이 만들었지만 게시하지 않았던 동영상들에서 생체 정보를 포함한 자신의 개인정보 자료들을 생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의 유명 술집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이틀간 영업이 중단됐다 다시 재개됐습니다. 지난달 말 시애틀 다운타운 브레이브 호스 태번을 찾은 고객들 수십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기 북한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이 왜 북한과의 경계에 그렇게 가깝냐며 주민들이 이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에서 국가안보 해설가로 활동하는 피터 버거는 현지 시간 5일 시사주간지 타임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신간 트럼프와 장군들 혼돈의 비용 출간을 앞두고 홍보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기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고 몇 달 되지 않은 2017년 4월 중순 집무실에서 대북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핵시설과 군사기지 관련 기밀 이미지들이 등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서울의 이미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서울은 북한 경계에 그렇게 가까운가라고 물었습니다. 전쟁 발발 시 북한의 포병 전력으로 서울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쑥 그들은 이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석한 당국자들이 헷갈릴 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그들은 이사해야 한다고 반복했고 다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고 알려졌습니다.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서울 인구가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피해 이사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주장을 펴세웁니다. 버건의 이 일화가 처음 공개되는 것이라면서 비판자들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무지하고 충동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버건은 기고문에서 2017년 가을 열릴 뻔했던 대북 군사 옵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허버트 맥메스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의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전쟁 시뮬레이션으로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려 했으나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이 당국자들을 보내지 않아 해당 세션이 무산됐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대북 대응을 포함한 안보회의를 연바했습니다. 대북 군사 옵션을 다듬기 위한 전쟁 시뮬레이션 세션이 매티스 전 장관 때문에 열리지 못한 일은 지난 4월 뉴요커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비핵화 개선법을 제시하라고 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양측이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조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 부장을 접견해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 등 한반도 비핵화 평화 3대 원칙을 설명하고 중국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왕 부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어려움에도 한반도 비핵화에 필요한 모멘텀이 유지되도록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왕 부장의 언급은 비핵화 이슈를 둘러싼 북미 간 강대강 대치를 우려하는 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북한군 서열 2위인 박정천 총참모장은 4일 발표한 담화에서 무력에는 무력으로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실무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좀처럼 비핵화 대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북미 간 가시돋친 설전은 문 대통령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미가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각각의 목소리를 낼수록 촉진자로서 운신할 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든든한 후견인이 자처하는 중국이 조력자로 나선다면 연말 시한의 목전에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는 현지 시간 5일 한미가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4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서 상당한 수준의 이견 해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돼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정 대사는 이날 댈러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 대사는 미국이 계속 SMA 틀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미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SMA 틀 속에서의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